내 이름은 혼다. 어떤 사정으로 5년 만에 사회로 복귀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0년 전 출장에서 돌아온 나는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냐? 이제 그만해요! 그걸 보고 격분한 나는 옆에 놓여있던 전기 스탠드로 아내의 불륜 상대를 때려 눕히고 말았습니다. 상간남은 두개골에 골절이 생기는 중상을 입었고 아내의 신고로 나는 살인미수로 체포되었습니다. 판결! 피고를 징역 5년형에 처한다. 그렇게 실형 선고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정말 괴로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하고 싶어서 모범수가 된 저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다신 오지 마세요. 형량보다 1년 정도 빨리 가석방으로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5년이나 흐르면 세상도 변하는 법이죠. 이건 뭐 우라시마 타로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오랜만에 길거리에 나가봤더니 못 보던 것들이 너무 많아 마치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거리를 조금 걷는 것만으로 양쪽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5년이라는 세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회에 나오자마자 장래에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수감 중에 아내에게 이혼당한 나에게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부인분이 이혼을 원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이 생기기 전에 살던 아파트도 월세였고 이미 방을 뺀 후였습니다. 수감 전에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저축은 몸에 장애가 남은 상간남에게 줄 위자료로 날렸습니다. 지금 나에게 남은 건 고작 현금 3만 원뿐이고 앞으로 살아가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이 3만엔은 교도소 안에서 피땀 흘려 일한 보수인데 죄를 뉘우치는 중인 우리가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시급 40엔, 5년을 일해도 고작 이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내 처지가 불우하다고 한탄만 하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겠죠. 직업을 찾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어. 그러기 위해서 우선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결심한 나는 교도소에서 받은 지도를 참고해 근처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을 찾아갔습니다. 갱생보호시설이란 교도소에서 출소한 수감자들의 자립을 지원해주는 시설입니다. 부모님은 진작에 돌아가신 데다가 형제도 없는 나는 아내와 이혼하고 하늘 아래 외톨이 신세. 파구소,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출소 후에 생활이 막막했던 나는 친하게 지내던 교도관에게 상의했더니 이곳을 소개받았습니다. 혼다 시계카지시죠? 사정은 다 들었습니다. 바구소에 잘 오셨어요. 오늘부터 신세지겠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 직원분이 시설 규칙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교도소 출신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 이곳의 주소를 사용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는 괜찮지만 외박은 절대 금지예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취업활동 진척에 관해서 세세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의 사회복귀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다씨, 죄송하지만 회사 측에서 못 받아주겠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매일같이 고용센터에 드나들었지만 2달이 지나도록 면접은커녕 서류 심사 한번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문제일 줄은 알았지만 설마 이 정도로 어려울 줄이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의 채용심사에 불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분의 극진한 지원 덕분에 주거를 제공해주는 직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힘내세요, 혼다씨. 그러나 세상의 차가운 시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이 녀석 교도소 출신이긴 하지만은 다들 친하게 지내도록. 사장님의 이 한마디로 과거를 숨기려던 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예상대로입니다. 야 신입, 너 뭐하다가 교도소에 쳐들어갔는지 말해봐. 건설 현장에는 날라리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동료들은 내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긴 했지만 견딜 만한 정도였습니다. 교도소 출신 빨리 들고 와. 네. 선배들한테 험한 말을 들어도 사회복귀를 위해서라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 인생 망치는 건 어떤 기분이냐? 잡혀 들어가서 제대로 반성한 거야? 그러나 과거 사건을 끄집어내는 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꿈을 꿉니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당신들이 알기나 해. 내리쳤을 때 뼈가 부서지는 그 감각, 그리고 죽은 것 같은 상간남의 얼굴. 결국 저는 한 달도 못 가 직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배고프다. 이쯤 되면 저한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다시는 없겠죠. 형량을 다 채우면 죄를 씻을 수 있다. 사회로 나오면 몸도 깨끗해질 거다. 교도소에 있던 복역수들이 자주 하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기억과 전과자라는 사라지지 않는 낙인이. 난 여기서는 살아가지 못하겠군. 그러고 보니 재범률이 50%에 달한다고 하던가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어차피 더러워진 몸인데 죄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럼 나한테 어울리는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인도 살아갈 수 있는 장소로. 돈 내놔!